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우리 지역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어 춥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이 추운 걸 보니 겨울은 겨울인가 봅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영하 2도로 어제보다 낮게 출발하는데요. 기온이 낮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안동 영하 4도, 의성은 영하 6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10도 안팎까지 올라 평년과 비슷하겠는데요. 낮과 밤 기온 차이도 크고 아침 추위에 대비해 옷차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까지 울릉도와 독도에는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당분간 우리 지역 대기가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어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해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까지 경북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물결이 높게 일겠고요. 더불어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고요.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영하 2도, 고령은 영하 6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9도, 고령은 10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영하 4도, 문경은 영하 2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 9도, 문경은 7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2도, 영덕은 1도로 출발하는데요. 낮에는 포항과 영덕 모두 10도 전망됩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북 서부 내륙에는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모레부터 기온이 낮아져 영하권 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표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모두 투표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던 경북 동해안에서도 의원들을 규탄하는 근조화안이 전달되고 집회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국민에게 총겨눈 자 용서 없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의 포항 사무실 앞에 근조화안이 놓였습니다. 화환에는 내란에 동조하지 말고 탄핵에 찬성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포항 북구 김정재 의원 사무실 앞에 전달된 근조화안은 모두 치워졌습니다. 김정재 의원 사무실이 있는 건물입니다. 밖에 놓여있던 근조화안들이 이렇게 건물 구석으로 옮겨져 문구가 보이지 않게 뒤집어져 있습니다. 근조화안과 함께 국민의힘은 해체하라는 스티커가 붙었던 김석기 의원의 경주 사무실 앞도 하루 만에 말끔히 정리됐습니다. 시민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국회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항상 투표를 장려하시고 그렇게 투표권의 그런 걸 강조하시던 분들이 정작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그렇게 참여도 하지 않는 것은 좀 옳지 않지 않나. 지역마다 집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에 대한 8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전국 득표율 2위를 기록한 영덕에서도 마찬가지로 8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보였던 울진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기 위해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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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사무실 앞과 울진 시내에 모인 시민들은 탄핵에 찬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탄핵 반대는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며 내란의 공범으로 윤석열과 침몰할 것이다. 포항 지역 시민단체는 오늘 오후 6시 영일대수욕장 누각 앞에서 시국 집회를 열고 김정재 의원 사무실까지 규탄 행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을 향해 두 번째 표결에선 찬성표를 던지라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지 않으면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적가 탄핵에 동참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 지역 기초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탄핵 소추안에 표결하지 않은 대구 국회의원 12명을 향해 내란 동조에 준하는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가오는 탄핵 소추안 표결에는 동참하는 것에서 나아가 찬성표를 던지라고 촉구했습니다. 입법부의 책임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현 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해 탄핵 찬성 투표를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는 비판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대구 수성구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은 육선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국민이 목숨 걸고 총든 계엄군을 막을 때 뭘 했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는 것만이 국민에게 사죄할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현재 육선 의원으로서 국회 부의장까지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탄핵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반역에 부역하는 자라고 생각하고 동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한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대구 달성군 민주당 당원들은 추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유도했다면서 내란 공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이 바짝 다가옴에 따라서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표결 동참과 찬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12.3 내란 사태로 경주 에이펙 개최도 불투명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어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난 6일 주요 5개국 주한 대사들이 만나 윤석열이 계속 대통령으로 있으면 경주 에이펙을 포함해 모든 국제 정상회담 개최에 보이콧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이펙을 총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퇴한 데 이어 12.3 내란으로 외교 문제가 불거지면서 경주 에이펙 정상 개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이 내린 선출직 공직자의 해외 출장 자제령에도 불구하고 포항시 의원 9명이 내년 1월 미국에서 열리는 CES 참가를 신청했다가 논란이 일자 결국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신청자 9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거나 음주운전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초선 의원들로 출장비 700에서 800여만 원은 전액 의회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었습니다. 포항시는 당초 시장과 국장 등 9명이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비상시국을 감안해 과장과 주무관 5명만 참가합니다. 지난 9일 경주 앞바다에서 모래 운반선과 충돌한 뒤 전복된 어선 금광호가 예인 과정에서 소실됐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그제 오후 7시쯤 경주시 간포항 북동쪽 34km 해상에서 금광호와 예인선을 연결했던 예인줄이 절단돼 선박이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항공 장비 등을 동원해 사라진 선박과 실종된 인도네시아 선원 1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경은 또 금광호와 충돌한 모래 운반선의 60대 항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항해사는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레이더 등 항해 장비를 활용해 전방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상태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포항 영일만 심해 석유가스전 첫 시추 작업 위치를 확정하고 이달 중에 1차 시추에 돌입합니다. 심해 시추가 본격화되면서 어자원이 줄어들고 고래 등 포유류가 사라지는 등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영일만 심해 석유가스전 첫 시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 첫 번째 시추를 시작한 뒤 내년 상반기에 전체 매장량을 분석한 시추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됐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시추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시추를 하되 부산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말이 되느냐 강원도에서 왔다 갔다 해야지. 문제는 심해 시추로 인해서 동해바다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시추 지점 인근에서 대게와 오징어 등을 잡는 포항과 경주 지역 어민들의 피해가 우려되지만
이에 대한 조사나 보상 대책은 없습니다. 자칫 어획량이 감소하거나 해양 자원이 파괴돼 경제 활성화는커녕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주위에는 서식지가 파악이 되면서 산란장이 없어지니까 오징어나 모든 그 바다의 생선들이 거의 자취를 다 감춘다고 봐야죠. 시추 선박이 일으키는 큰 소음과 진동, 구조물이 동해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시추 선박의 소음이 바다 동물들이 신호를 주고받는 데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과 충돌하면서 정상적인 생존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어미와 새끼가 서로 떨어지거나 그리고 짝짓기 신호가 방해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는 개체 간의 의사소통 차단뿐 아니라 행동 변화, 그리고 번식 방해, 심지어 생존율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당초 지난달 28일이었던 허가 기한을 미루고 석유공사에 추가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최근 국회에서 야당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서 장기적인 사업 진행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심해 시추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 논란에다 예산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지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유물 감김사고 현황도를 만들어 어선과 여객선 등에 제공합니다. 해수부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부유물 감김사고 데이터를 분석해 동해안에서 서해안까지 6개 권역의 현황을 그림 형태로 시각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바다에 떠다니는 폐어구와 폐그물 등이 선박 추진기에 감겨 일어난 사고는 연평균 360여 건에 이릅니다. 포항시가 확보한 내년도 국비 예산안은 1조 5,183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1,076억 원, 7.6% 증가했습니다. 신규 사업은 54건, 1,024억 원이며 계속 사업은 164건, 1조 4,159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4,553억 원, 철강산업 제도약 기술 개발 116억 원,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129억 원 등입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포항시청 어린이집 바자회 모금회 84만 4,300원, 울릉군 서면 남양일리 마을회 30만 원, 영덕군 병곡면 아곡리 마을회 20만 원, 울릉군 서면 태아의용소방대 20만 원, 영덕군 영해 철제자재 송원섭 20만 원, 영덕군 병곡면 원황 2길 이춘형 20만 원, 영덕군 영해면 도깨비 피자 박미영 20만 원, 영덕 달산 우체국장 이석철 20만 원, 영덕군 병곡면 영사리 마을회 15만 원, 영덕군 축산면 사무소 주길성 10만 원, 영덕군 병곡면 송천교회 집사 라맹기 10만 원, 영덕군 병곡면 영일이 노인회장 이수인 10만 원, 영덕군 병곡면 아곡리 경로회 10만 원, 영덕군 병곡면 강리 이리 마을회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기다리는 가정이 200여 곳에 이르자 경주시가 기존 가경사회 서비스 지원센터 외에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추가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 12살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울진군은 도로명 주소 시행 초기 설치된 건물 번호판을 전면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내구 연한 10년이 지난 건물 번호판 중 훼손 정도가 심한 1,800곳을 선정해 번호판을 교체했습니다. 건물 번호판은 주소정보 시설 규칙에 따른 표준안을 적용했으며 건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QR코드를 적용했습니다. 포항시가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도로 환경 개선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우선 사고의 원인을 교통공학, 인간공학 측면에서 분석하고 도로 및 인도를 재설계해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공회의소 사거리와 연희읍 택전 사거리, 북구 두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영일대 바다시청 구간에 대해 도로 환경 개선 사업을 마쳤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이 추운 걸 보니 겨울은 겨울인가 봅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영하 2도로 어제보다 낮게 출발하는데요. 기온이 낮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안동 영하 4도, 의성은 영하 6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10도 안팎까지 올라 평년과 비슷하겠는데요. 낮과 밤 기온 차이도 크고 아침 추위에 대비해 옷차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까지 울릉도와 독도에는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당분간 우리 지역 대기가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어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해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까지 경북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물결이 높게 일겠고요. 더불어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고요.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영하 2도, 고령은 영하 6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9도, 고령은 10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영하 4도, 문경은 영하 2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 9도, 문경은 7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2도, 영덕은 1도로 출발하는데요. 낮에는 포항과 영덕 모두 10도 전망됩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북 서부 내륙에는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모레부터 기온이 낮아져 영하권 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